자, 가을 신유술의 병화죠. 병화의 입장에서는 신유술이면은 다시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그래, 병화가 자기 계절이죠. 이게 자기 계절인데 이게 앞 계절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 같이 해보자고. 생육대, 생육대, 노광세, 병사묘. 이게 병사묘가 된다고요. 그러면 병이 되는 것이 가을이면은 태양의 고도가 낮아지죠. 그리고 낮 시간이 자꾸 짧아져요. 가을도 그렇지만 시를 따져보자고요. 저녁 오후 3시 30분에서 5시 30분 사이라. 그러면 해가 이제 기우는 때잖아요. 그렇게 하고 유에 들어가서는 이게 병화가 사지요. 그러니까 여기는 병지고 여기는 사지고 여기는 이제 묘지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이제 6월이요. 유시가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술이 완전히 무덤으로 들어간 거죠. 한말로 얘기해서 태양이 병화가 힘이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때 절기를 한번 보자고요. 다시 입추. 이게 설립하고 가을추니까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처서 할 것 같으면은 이 처가 고처자죠. 고처자가 위에 보면은 범의문체호가 있고 천천히 걸을 쇠가 있고 안석괴가 있어요. 그러면은 호랑이가 저 모기 활동을 다 하고 나서 어슬렁 걸으면서 자기 굴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의지할 안석에 가서 딱 이게 앉아 있는 모습이요. 그럼 활동이 그쳤어요, 안 그쳤어요? 그쳤어요. 그래서 이게 멈춘다는 뜻도 있어요. 자, 멈추는데 뭐가 멈춰요? 더위가 멈춰요. 그럼 더위가 멈춘다는 뜻이 이게 처서예요. 그러면 여름에서 가을로 들어섰다가 여름의 기운하고 가을의 기운하고 같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니까 이때 일교차가 커지는 때예요. 어정 7월, 건들 8월, 입추라 그랬어. 이때 별로 할 일이 없거든. 그러다가 이제 모기입이 들어가는 처서로 들어갔어. 그 다음에 흰백 이슬로 해가지고 백로요. 아, 이제 가을이 왔구나, 이제 제대로. 그러면 추부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거죠. 낮과 밤의 길이가 같으면 이때 가을 거지가 한참이라. 이게 추수 때라고 그러네. 그럼 이때 벌초도 해요. 세시풍속에서. 그럴 때 저희들이 보자고요. 백로하고 추분 있을 때가 6월이라. 그러니까 금제왕월이죠. 금제왕월에 보니까 여기가 삼양삼음이고 이게 이양이라고 이게 벌써 그 음의 기운이 아주 깊어가. 그래서 할로 하면 한자가 무슨 한자죠? 차란 이슬로요. 그래 할로요. 자, 그러면 서리상 내릴강. 그럼 찬이슬이고 여기서는 서리가 내려. 그러면 이게 가을이 완전히 깊어진 거죠. 그러면 이때 양력으로 10월 23일경이라. 그러면은 이게 단풍이 절정을 이룰 때야. 그래서 상강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입동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술을 보면은 이게 일양이 있다고. 그럼 여기서 술이 있을 때 일양이 뭐가 있습니까? 정화가 있잖아요. 여기 일양하고 오음이 있잖아요. 이게 일양이 뭐냐 하면 정화잖아요. 이 정화가 요 겨울날 때 해자축 인중의 병화까지는 불이 한 점도 없어. 따뜻함이. 근데 이 술 중에 정화 이거 하나 가지고 자연에서 생명이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감목이 나중에 씨를 틔울 수 있는 그 금온을 이게 해에 감목이 있잖아요. 이게 씨잖아요. 이게 생명을 보존한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신유술, 이게 가을생이 없으면은 꼭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 병화 필요하다는 얘기.
이게 여기는 금의 제왕월, 이것도 금기가 강해. 그렇다고 하면은 곡식이 익어갈 때요. 그러면 이 화극금을 해가지고 곡식을 익혀야 돼요. 그랬을 때 병화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정화도 필요하구나. 이 이야기가 성립이 된다고요. 그러면은 신유에 특히 태어났으면은 이게 뭐가 또 필요한 거 아니? 물이 필요해요. 왜 물이 필요할까요? 그러는 이게 신유가 있으면 다 같이 근극목. 예를 들어서 이걸 묘신 귀문하고 인유 원진 그러는데 원진이니 귀문이니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근극목만 생각하시라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금목 상징을 하니까 수가 통관 역할을 해야죠.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때 태어난 사람은 꼭 필요한 게 요거라 그거야. 가을에 목이 곡식이 됐으면 뭐가 필요한 거 하니 이런 물도 통관될 수 있도록 들어오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 가을 병화 어디 한번 보자고요. 병사묘의 계절이요. 다시 병사묘. 이게 숙살이라고요. 숙살이라고 하면은요, 이게 곡식이 익는 때잖아요. 엄숙할숙하고 죽일 쌀이거든. 죽어야 사는 거 아닌가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렸어. 가을에 이제 이걸 따내야 돼. 그게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 다음에 사과가 열릴까요? 이거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숙살의 계절이 되더라. 이거 숙살을요, 과일이나 곡식이나 열매나 약초가 익는다라고 생각하셔도 된다 그거예요. 그럴 때 병화가 자기 할 역할을 다 완수를 하는 것이다. 이게 목을 키우기 때문에 그래요. 가불목을 키우든지 인미목을 키우든지 어떻게 됐든 목을 키워야 돼요. 그러면 이건 태양의 고도가 자꾸 낮아지니까 쌀랑해지고 추워지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병화가 이제 무력해져. 병화가 무력하면 누구의 도움도 받아야 돼요? 정화의 도움도 받아야 돼요. 그럼 정화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정화 가지고는 용금성기가 되죠. 병화 가지고는 용금성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화를 지운건으로 두면은 국이 굉장히 좋은 쪽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가을이나 겨울 병화는 겁재요. 그래서 이 정화를 반긴다. 정화가 있으면 좋다는 얘기죠. 정화는 병화의 그 지원군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병화가 국이 커요? 정화가 국이 커요? 그럼 병화 입장에서는 좋은 참모를 뒀잖아요. 그래서 이 정화가 따끈따끈 해가지고 열매를 잇게 만든다는 얘기죠. 병화 플러스 정화면 가을 겨울에 좋으네요. 예. 그런데 가을 병화가 정화도 있어. 그러면서 이 정화의 뿌리가 있어. 그럼 정화의 뿌리가 뭐가 정화의 뿌리가 될까요? 사화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인목이 있잖아. 인 중에 병화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술 중에? 그러니까 인오술 화국도 되죠. 그 다음에 미 중에 정화도 있잖아요. 건토도 둘 다 그 뿌리가 되고 사화도 뿌리가 되더라 그 얘기죠. 그렇게 뿌리를 두면은 이때 지금 가을이라 그랬으니까 7월이나 6월이라는 얘기니까 이때 용금성기를 해줘. 그러면 이게 열매가 되고 곡식이 되고 난방해줄 수 있고 이게 지열이 되더라. 그러면은 이게 친구나 동료보다도 아랫사람의 도움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정화의 기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게 정화 옆에는 꼭 을목은 없애야죠. 을목이 있으면 눈물 나는 거니까 순목 때문에. 아니면은 가을에 바짝 마르면은 을목이 건초가 돼서 후루룩 타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화가 넉넉해.
화가 넉넉하면 뭐예요? 신왕이요. 그러면 신월이나 유월이나 수월이면은 금기가 강한 때요. 그러면 나도 강하고 금도 강해. 금왕절이기 때문에 그런 경신금도 있으면은 무엇이 꼭 필요하다? 정화가. 이게 화급금을 해야 되니까. 이런 구조를 가졌으면은 이 금이 재잖아요. 돈이잖아요. 육신으로. 그러니까 돈과 관계되는 업무에 굉장히 밝아. 현실 감각이 투철해. 이제 밝아. 그럼 그 금융관계 업무가 세무, 무역 말고 경리라든지 장사라든지 유통업이라든지 그런 쪽에 굉장히 밝다는 얘기죠. 신왕재양하면 좋은 사주죠. 예. 첫째, 내가 힘이 있어야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있는 거니까. 자, 여기서 가을 병화가 임수를 가지고 있으면 귀하게 되는 거고, 가불목, 임묘목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임수도 있고 목도 있으면 부귀격이 되네요. 그랬을 때 왜 임수가 있으면은 이게 귀가 되느냐 하는 얘기지. 금제왕월이니까 무엇이 다치지 않아요? 목이 다치지 않잖아요. 병화 보고 목을 잘 키워. 그 목을 키운다는 것은 인을 키워. 인을 키운다는 것은 내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왕절에 이게 수가 통관이 된다는 얘기죠. 통관결신이. 가불목만 아니라 임묘목도 있겠죠. 이것은 갑이면은 동략목이 되고, 갑이 또 열매가 될 수 있는 거. 을목은 곡식이나 약초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전부 다 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귀할 수 있는 그런 국을 형성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구조에 내가 갑이 참 좋은 역할을 하는데 대운에서 기토가 왔거나 그럼 기토 갔다가 오면 다 같이 각기합. 각기합이 되면 폐농입니다. 각기합도 그래서 목이 토로 갔죠. 목이 가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휘무지 된 형국이 되거나 갑목 열매가 땅에 떨어져 버린 형국이나 이거 폐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을 해서 을이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하는데 대운에서 경금이 와가지고 을경합됐어. 을경합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가을에 숙살이 기가 강한데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좋은 역할을 못해. 그 다음 병신합. 병화가 초목을 키우고 햇살이 따끈따끈 해가지고 열매를 익히려고 하는데 수로 들어가 버려. 구름이 돼버려. 그럼 병화가 자기 역할 못하죠. 그럼 신금 들어오는 것도 안 되네. 이게 정화가 용금송기를 지금 잘 하고 있으려고 그러는데 대운에서 임수가 또 하나 들어왔어. 그래서 임수가 좋은 작용을 못하면은 이게 옆길로 새는 거지. 왜 옆길로 새는 거 하니? 우리 합 중에서 가장 강력한 합이 어떤 합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전부 다 음양의 합이잖아요. 갑기합 토로 갖고, 을경합 금으로 갖고, 병신합 수로 갖고, 정임합 목, 무게합. 그러면 여기서 생명체로 돌아간 게 뭐예요? 목분이 없어요. 그러면 불의 정수하고 물의 정수하고 합해가지고 새 생명을 탄생시키네. 그러니까 합 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합이라.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옆길로 가는 거죠. 그 정화가 용금성기를 잘하고 있는데 정임합돼서 그럼 딴 길 가는 거지. 한눈만 파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임수의 지혜를, 수의 지혜를 못 쓰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더라. 자, 무게합 보자고요. 여기서 유일하게 무게합화가 된 거죠. 화가 가을에 필요한데 무게합화 됐으니까 이런 것은 괜찮으네요. 저 혹시 사주 원국에 무게합화 된 사람은요, 남녀 공이 눈웃음을 잘 쳐요. 아니, 관심 있게 한번 보세요. 예. 그래서 저희가 여기 합을 보면은
좋게 나오는 합이 거의 없어요. 자, 이게 똑같은 합이라도 가을이니까 무게합이 좋지. 한여름에 무게합돼서 화로 가면 어때요? 이건 나쁠 테죠. 그래서 합이 꼭 좋다 나쁘다 그거보다도 전체로 주변 환경을 잘 살펴봐야겠죠. 가을 병화가 가불을 가지고 있어. 지금 가을이니까 가불에 임묘진이 있으면은 신금이나 유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유월이라든지 신월이라든지. 그러면 이게 전부 다 곡식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다치질 않아야 돼요. 그런 구조가 돼야 돼. 그런데 이 뿌리가 다치면 안 된다는 얘기지. 다치 진술충. 이렇게 진술충이 되면은 이 진이 간목이 딱 뿌리 받고 옥토에 뿌리 받고 지금 잘 크고 있죠. 그런데 술이 딱 와가지고 지진이 나버렸어. 지진이 나면은 나무가 어떻게 돼요? 막 흔들려. 그러면 간목이 좌불안석이고 열매 떨어지겠네. 열매 열리지도 않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는 얘기죠. 자, 저희가 신호를 보자고요. 자, 이제 해가 넘어가는 신월의 신시를 보면은 이게 삼음이라고요. 삼음지에서 수가 생겨요. 그러면 신중에 뭐가 있다는 얘기? 임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차요. 신중에 임수가 있으니까 요것도 신금은 금기가 내간 기운이잖아요. 그런데 임수가 있어. 그러니까 임수가 장생을 하니까 화가 필요하더라. 가을에는 화가 필요하더라. 요거 하나만 화 필요한 게 아니라 곡식 이익을 하면 또 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갑신이 신중에 임수가 있어. 다시 금극목. 그러면 갑목의 입장에서는 신이 절지라. 이게 금극목에서 꺾여지는 데거든. 12운성에서 이게 절지라고요. 그런데 요게 임수가 있어서 요거는 금극목 하니까 관이요. 수생목 하니까 이건 인성이요. 이게 관인상생 되는 거예요. 이 관인상생 되는 것을 우리가 절처봉생이라 그래요. 다시 끊을 절. 뭐가 절진고하니 간목이 신을 보면 절지라 그랬죠. 이게 절지가 절처요. 고처자니까. 그게 만날 뽕 생을 만나. 아,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러면 저희가 지장간에 다시 인신사해는 여기가 다 뭐예요? 무토요. 이게 장생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가을 무토는 할 일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3일로 받아. 저 봄, 여름은 며칠로 받죠? 6일로 받잖아. 다시 6일. 그러면은 이게 3일이니까 3일에서 18일은 당연히 여기 와야 되면 그러면 이게 30일이 되려면 이게 9일이 나와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름이면은 인월이라고 하자. 그러면 인월은 무토가 며칠이요? 6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또 며칠이 와야 돼요? 12일이 되려면 6일이 와야 되잖아요. 그럼 18일 오는 건 마찬가지예요. 해월은 보자고. 해월이라고 그러면 무토요. 그러면 겨울에 무토는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그렇게 없어. 왜? 이 할 일이라고 하는 건 뭔가 아니 나무를 키워내는 일이. 자, 그러니까 며칠로 받아야 돼? 3일로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내 신월이면은 무토는 안 그래도 금이 왕한 때에 금기만 토생금에서 더 강하게 만들어. 그 다음에 이게 신월이 키우면은 가불목 피우면 이게 다 곡식이 된다 그랬죠? 네. 곡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지혜가 있다는 얘기. 수가 지혜니까. 자, 경이 있어. 신월의 경금이니까 자기 기운이잖아요. 예, 이게 본기죠. 그래서 가을에는 이게 열매나 곡식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되면은 굉장히 좋다. 저희가 6월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가을이 깊어지니까 양의 기운이 자꾸 줄어들어. 신월의 에너지가 더 강할까요?
유월의 에너지가 더 강할까요? 유월의 에너지가 더 강합니다. 그런데 크기로 봐서는 경금이 더 커요? 신금이 더 커요? 경금이 더 크잖아요. 그런데 요게 유라만이 이게 금제왕월이에요. 자오묘유가 우리 제왕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그 숙살의 기운이 더 강해지는 거지. 자, 그래서 6월에 금제왕월이 되는데 병화는 6월에 사지요. 사지인데 정화 입장에서는 6월이 뭐예요? 이게 생지라고요. 장생지라고. 그래서 저희가 정육을 하면은 천월귀인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가을 병화는 누구의 덕을 봐요? 정화입. 이게 참모 역할도 한다 그랬죠? 말하자면 남자 입장으로 봐서는 여동생이라. 여동생이 도움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저희 이 신유만이 완성된 귀금속이지 신만 하나 가지고 귀금속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래요. 그러면 가장 귀금속이 내가 일간이 신금이요. 신금인데 그것이 무슨 월이면? 유월이면. 그것도 완성된 최고의 보석이고, 그 다음에 자기 일주가 신유일 때. 요렇게 신유가 있을 때만이 그게 완성체요. 가을 병화에 신유가 있고, 가불목, 인벼목이 다치지 않으면은 이렇게 열매나 곡식이나 약초나 이런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나오지만은요, 목을 자르면 안 돼요. 이게 제왕월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기운만 있는 거죠. 그러면 자오묘유니까 이게 유는 경신만 가지고 있고, 그래서 9일하고 21일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신유만이 완성된 보석이라 그랬다고요. 우리가 이게 수롤이면은 병사묘 할 때 묘죠. 이걸 묘치라고도 하고 묘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술시라고 보자고요. 자, 이때 이게 한로라고요. 이게 병화가 임묘된 거요. 무덤 속으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햇살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해가 무덤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병화가 수롤이면 가불목이 투관되어 있었나. 투관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에 들어와 있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그런 거니? 토월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목국토를 하라고. 이게 술 중에 이게 정화가, 술 중에 정화 하나가 병화를 돕는다. 그래서 실은 병술이 힘이 없는 거거든요. 병화가 무덤에 들어갔으면 힘이 없죠. 그런데 정화가 있으니까 어떤 때는 이게 커다란 길작용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요때 술이 목국토를 해줘요. 그 목국토를 해준다는 얘기는 토를 다스린다는 얘기죠. 이게 제토한다는 얘기. 저희가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이런 건 봐서 금방 알아셔야 되거든. 술 옆에 인묘진이 같이 붙어 있는 거. 떨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같이 붙는 게 다시 인호술 하고 요렇게 같이 붙어 있어요. 다시 묘술화. 이렇게 되면 이게 요게 화상을 입는 거거든. 그 다음에 다시 진술충. 요렇게 술 옆에 바로 있는 거. 떨어져 있는 건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이게 대운에서 올 때 인이 오면 술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거 인수를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철에 술토가 잘 쓰여 있는데 대운에서 진이 딱 들어오는, 대운이나 세운에서 진이 들어오면은 이때 어렵거든. 그러면 내 명식에 진이 봄, 여름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 그런데 대운에서, 세운에서 술이 딱 들어와. 그러면 이게 무너져 버리지. 이런 때 어렵다. 그러면 우리 지장간을 보자고요. 같이 신정무. 신금이 9일이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자갈밭이라. 우리가 왜 여기에 9일을 받아요? 왜 최고로 많이 받는 거 하니? 다 같이 신유술.
신유술에서 6월에서 넘어왔어. 6월에서 넘어왔으면 제왕을에서 넘어왔죠. 제왕을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를 가장 많이 받아. 그래서 9일로 받는 거예요. 그럼 9일은 받으면 정화가 3일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건 18일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게 술이 3일이 정화가 있어요. 이게 병화의 뿔이에요. 이게 겨울을 나게 하잖아요. 술 중에 무토가 어떤 역할을 하는고 하니, 다시 방수. 특히나 가을 겨울에 물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물을 막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특히 겨울철에는 찬바람이 불어오죠. 그러면 이게 방풍도 해줘. 그 다음에 높은 산이 있는데 물 막아주고 바람 막아주면 그 내부가 어때요? 따뜻해져. 그게 방안이 돼요. 그 다음에 진토나 축토나 기토 그 습을 말려주는 역할이 이게 해주는 거라, 제습. 그래서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해가지고 가을 겨울에는 이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게 씨앗 보존하는 거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생명 보존하는 겁니다. 네.